볼일을 제때 잘 보지 못하는 병, 변비, 남에게 말하기도 쉽지 않고 참 고통스럽죠. 특히 여성분들 중엔 변비를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자주 화장실을 가서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통을 동반한 변이를 자주 느끼게 되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선 잦은 복통과 배변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외과 전문의 이동근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유 없이 자주 복통을 호소하고 또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우스갯소리로 일자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말도 하거든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정확한 병명이라고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혹은 자극성 장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복통이나 설사, 배에 가스 차고 배가 살을 아프면서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원인 질환 없이 복통이나 설사 혹은 가스가 차는 질환을 통틀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복통이나 설사 이런 것들을 동반한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저는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네. 변비도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설사량이 많고요. 예. 여성분들은 변비량이 많다가 생리 때쯤 되면 또 설사량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공통점은 보통 나이는 20세에서부터 40세까지 성인 남자나 여성이 많고요. 여성이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아,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알코올이나 카페인을 주로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 1년 동안에요. 최소 90일 이상 복통이나 설사를 동반하면서 다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같이 있는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변을 보고 나면 증상이 좋아진다. 아, 예. 두 번째는 변 보는 횟수가 변화가 있다. 네. 세 번째는 변의 굵기나 형태의 변화가 있다. 예. 네, 이런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12주 이상 꾸준하게 나타난다면 꾸준하게 나타나지 않고 예? 하루 걸려서 나타나기도 하고 네네. 종종 나타나기도 해도 네. 약 90일 정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과민성 장 증후군이다 이렇게 네, 그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 모두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나 여성의 약 70%가 평생에 한 번은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는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슷한 증상을 가진 질환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대장암이 가장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고요. 예. 배변 습관의 변화 혹은 설사나 변비, 복통, 그 다음이 궤양성 대장염, 또 크론병, 장결핵, 또 세균성 장염도 비슷한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은 조금 흔한 질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질병인가요?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는데 요즘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궤양성 대장염은 직장이나 대장에 혈변을 주로 보면서 피가 나면서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고 배가 아프고 변에 피가 납니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혈변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크론병은 크론이라는 의사가 처음에 발견했기 때문에 크론병을 하는데 소장이나 대장에 궤양을 일으키면서 혈변은 심하지 않습니다. 네. 체중 감소가 심하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하고 좀 비슷합니다. 연령도 한 20대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많이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 그럼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특별한 유전적인 거나 나이에 따른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보통 나이는 20대에서부터 40대까지 많고요. 특히 20대 젊은 여성이 2배 정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잔변감이 많고 완전 설사형보다는 잔변감이 많고 화장실 자주 가고 또 변비형도 있고 생리 때는 또 설사형이 변비형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남성분들은 보통 다 설사형입니다. 변비형으로 예. 있고 화장실을 밥 먹다 화장실 가기도 하고 버스를 타지도 못하고 또 팬티를 한 두세 장 가지고 다니면서 예, 그렇죠. 속옷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술을 먹고 난 다음에 혹은 우유를 마신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되고 네. 그래서 술이나 알코올이나 커피, 우유를 잘 못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증상을 보면 우리 주변에 정말 뭐 남자고 여자고 정말 흔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흔한 질병 치료도 각별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보통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라고 하죠. 예. 미국에서는 직장을 결근하는 가장 많은 질환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치료는 우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는 음식은 자기가 잘 기억해놨다가 적어가지고 그런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집에서 밥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회사 식당이나 혹은 밖에서 외식을 하면 예. 어떤 조미료 차이 때문에 아. 화장실 자주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 식당이나 회사의 식당에서 어떤 조미료가 들어가는지 알아가지고 그 조미료는 저희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물요법으로 보통 치료를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건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고요. 아, 예.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고 그렇지 예. 않을 때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 자극이 가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또 일상생활에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네. 좀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식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식습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일선 식품이나 카페인, 특히 알코올, 우유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걸 참지 마시고 예. 자기 발산시키고 그걸 이겨내는 자기 마음의 어떤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일반 사람들 중에서 감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질환,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 식습관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국의 한 대학 교수가 20, 30대 성인 남녀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밝혀낸 내용인데요. 이 오른손잡이의 사람보다 왼손잡이인 사람의 경우 이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아직 그 둘 사이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태아기 때 호르몬에 의한 영향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